알겠습니다. 제가 검찰 얘기 좀 여쭤볼게요. 저희가 뭐 선거 복판이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 그 관련한 보도를 거의 못 다뤘는데, 얼마 전에 그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검찰청의 모처에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등이 뭐 그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음식과 뭐 술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뭔가 이후 대응을 모색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양심 고백을 했거든요.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니 검찰청에서 피고인들끼리 술 파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, 이게 정상인 나라냐,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. 뭐 검찰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다, 그런 일이 없다,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.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필요하죠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. 필요하죠.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네.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어야 되지. 네.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. 조작. 예. 네. 과거에도 보면은 검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던, 그래서 문제가 됐던 네. 케이스들이 많아요. 이것도 뭐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서 뭐 규명이 돼야 되겠죠. 실제로 그런지. 이거를 뭐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뭐 TF 같은 걸 꾸려가지고 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? 이런 문제.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 본회의가 잡히면 네. 상임위가 열리잖아요. 본회의 때 처리할 법안들을 네.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. 그러면은 법사위가 열리면 네. 저희들이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. 뭐 문제 제기할 시간과 기회가 생길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 좀 여쭤볼게요. 박주미 의원님은 사실 세월호 변호사. 네. 네. 집회할 때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는 사진. 네. 뭐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그리고 네. 처음에 2016년이죠. 그 초선 출마했을 때 세월호 가족들이 막 네, 맞아요. 인형 탈 이런 거 쓰고 선거 캠페인 같이 해주시고, 저도 그때 현장 취재했었는데 올해가 10주기입니다. 내일이에요. 내일이 세월호 10년입니다. 저 아직도 네. 생생하거든요. 그날 제가 국회 정론관에 있었는데 YTN으로 기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. 그 배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. 의원님한테는 세월호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뭐 아픔 기억이기도 하고요. 또 뭔가 굉장히 좀 할 일이 많다. 그래서 계속 뭔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인터뷰를 하면은 22대 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시면 그 안전 관련돼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, 패키지 법안들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참사가 터지면 항상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, 네. 그거 갖고 막 줄다리기라고 뭐 이러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평상시는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, 네. 사고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수습하고, 그다음에 진상 규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또 진행되고, 이런 식의 네. 기본적인 어떤 법 체계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, 그래야 이제 사실은 참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아픔을 보듬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뭐 거리로 나가신다든지 그러니까. 단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. 지금 이번 총선 때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에 투표해달라고 하시면서 또 막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단식하고 삭발하고.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네. 똑같은 행로를 걸으셔야 됐습니다. 아니 삼보일배를 왜 유가족들이 해야 됩니까? 그 겨울에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10년이 돼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?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, 또 세월호 참사, 두 사회적 참사가 그 국민의힘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벌어졌어요. 글쎄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안전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되는 거고, 또 참사가 발생하면 뭔가 보듬어야 되기도 하고, 또 진상규명의 과정은 일부 사람에게는 아프기도 하죠.
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 들이는 거 자체에 우리 사회가 아직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퇴하기도 하고 제대로 앞으로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렇게 더 이상 후퇴 불가능한 식으로 딱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원을 했고 관련된 법도 한 7개 정도 제정 및 개정을 하는데 주도를 네.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해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안 졌잖아요. 근데 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선방이죠. 예. 선방이. 행정지도, 법정 제재 뭐 이런 거 받아요. 네. 이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. 세월호 10년이고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특조위가 요구했던 권고사항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. 네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하지 대로 않는.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을 좀 해놔야 돼. 물론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에너지를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은 네.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거나 네. 무의미해지는 게 많죠.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갖추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. 4.16 연대가 그 15일 오늘이네요. 그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여는데 국정원 관련 파일 60만 건 가운데 2,000건만 열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 처리해서 볼 수 없도록 해놨다. 이런 비밀 창고를 좀 열어야 되는 측면은 없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을 한테 얘기를 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세월호 관련된 파일이 나오면은 제공해드리고 또 연락해 해드렸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사실은 매우 부족한 작업이었죠. 매우 부족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가족분들은 보다 폭넓은 자료 접근 네. 이런 것들 요구하셨었어요. 네.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. 아울러서 뭐 국방부도 그렇게 협조는 좀 해줬는데 네. 여전히 이제 못 접근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네. 이거는 이제 또 아예 접근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. 간접적으로만 접근을 했죠. 그러니까 아직도 세월호 네. 참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네. 수 없는 기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. 그래서 사실은 남은 과제는 네. 방금 말씀드렸던 국정원, 군,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보는 것, 네.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좀 삼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침몰 원인인데 네. 침몰 원인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선조위나 뭐 다른 어떤 진상규명 기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. 오픈된 열린 네. 결론을 내린 거죠.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좀 내려질 필요가 있고요. 그렇군요. 하여튼 그리고 지금 뭐 안산의 이제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.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. 네, 그 부분도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질타도 하고 네.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네. 아휴, 근데 이제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참사를 겪게 되니까 우리가 선진국인가 싶다가도 다시 또 후진국인가 싶다가도 이 갈피를 못 잡겠는 계속 감시에.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도 놔두면은 그냥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계속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제도.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다 그렇거든요. 저희가 관심 갖고 에너지를 넣고. 근데 그게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피곤하죠. 근데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좀 기본값 자체를 좀 높여서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네. 있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도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한 거고 네.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. 예, 그러니까요. 지금 사실 어찌 보자면 촛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어떤 국난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을
다시 또 2기 촛불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변칙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. 잡아놓은 사람도 다 풀어주잖아요. 그러니까요.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자기 모순적 상태에 그리고 대해서 다 가서 뭐 국정 운영에 지혜를 빌리고 그 사람들한테. 그러니까요.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사회를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. 그거 말고 원내대표 출마하세요? 지금 원내대표 삼선이 됐어요. 원내대표 삼선. 관련해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10여 명이랍니다. 좀 놔두고 봐주시죠. 아유 깜짝이야. 한 열댓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? 아니 뭐 10명 중에 한 명이고 네. 일도 많고 그래서 좀 네. 봐주세요. 고민 좀. 상임위원장은? 네? 상임위원장 해도 되나요?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요. 네. 법사위원장? 네? 법사위원장? 뭐 지금 뭐 골라야 돼요? 우리? 알겠습니다.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끝났잖아요. 개표 새벽까지 네. 좀 개표가 늦어서 네.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당선 인사 하루 반 다니고 부터는 일하고 있어요 계속. 계속. 못 쉬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예. 아, 그러니까 네. 주말에도 못 쉬셨구나. 주말에도 지금 뭐 세월호 네. 집회 갔고 어제는 또 당내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. 심야까지 회의하고. 어제 당내에서. 어제 회의 좀 얘기해 줘 보세요. 안 해. 예? 안 돼. 아니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그래야지. 여러 어떻게 가지- 하겠다.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데. 일들이 바쁘고 그렇습니다.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박주민은 바쁘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선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당으로서도 압도적인 의석수의 일당이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. 기대와 또 지지, 응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저희들이 성과 등으로 보답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그 과정에서 정말 땀 흘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도 곁에서 민주당이 똑바로 가도록 네.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